이상과 현실의 갭에서 오는 모순적 감정, 부조화, 슬픔의 감정, 이런 낭만적 아이러니가 짙게 알려있는 시가 지루하는 인생공부 송희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이육사의 자야곡이라고 하는 시를 두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시의 부분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야곡 이육사. 수만호 비치래야 할 내 고향이었만 노랑나비도 오지않는 무더미에 있기만 푸르리라. 중략. 바람 불고 눈보라 치지 않으면 못 살리라. 매운 술을 마셔 돌아가는 그림자 발자취 소리. 숨막힐 마음속에 어대 강물이 흐르뇨. 다른 강을 따르고 나는 차디찬 강 맘에 들이라. 수만호 비치래야 할 내 고향이었만 노랑나비도 오지않는 무더미에 있기만 푸르리라. 이 시는 모두 6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방금 4연을 읽었습니다. 중간에 2연을 생략하면서 중략했습니다. 제1연과 4, 5, 6연을 읽었습니다. 유튜브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좀 빨리 마쳐야 하거든요.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해 하니까. 그래서 시 자체를 오늘 조금 줄여서 공부하겠습니다. 수만호 비치래야 할 내 고향이었만 노랑나비도 오지 않는 무더미에 있기만 푸르리라. 수만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을 상징하고 근대화를 가리킵니다. 이때 근대화는 무슨 근대화일까요? 일제가 만들어준 근대화일까요?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근대화, 자력갱생의 근대화를 말할 겁니다. 자력갱생의 자생적 근대화. 이 자력갱생의 자생적 근대화와 관계되는 것이 일제의 수탈론입니다. 우리 스스로 근대화가 안 되는 것과 일본이 우리의 생산력이나 노동력을 빼앗아가는 것, 이것은 서로 이게 뭡니까? 맞물리는 어떤 관계이죠. 뭐 인과관계라고도 할 수 있겠고 서로 안에 상응관계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수많은 빛이, 옛날에 수만호 빛이라는 것은 이건 대도시가 아니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육사 시인의 시골 고향 같으면 수만호 빛이 있을 수가 없죠. 수만호라고. 예, 수만호, 몇만호, 몇만호. 예. 그러니까 자신의 이때 고향은 자신의 고향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고향을 말하면 그 안동 위에 그 조그만 시골 마을을 말할 것 같으면 앞뒤의 문맥이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의 고향은 바로 조국이요, 고국이요, 그리고 조국이나 고국의 대도시, 말하자면 경성, 부산, 대구를 말하는 겁니다. 수만호, 몇만 집의 빛이 뭐 전기가 다 들어오고 하니까 그 얼마나 근대화된 겁니까? 그 시대에 수만호의 빛이 있는 그런 도시 같으면 굉장히 발전된 도시다. 옛날에는 도시도 이 전기가 잘 안 돌아왔거든요. 수만호 빛이래야 할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할은 현실적으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상적인 상태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현실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상의 상태가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할이라고 하는 말, 한 음절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상태가 아직 찾아오지 않았으니까 현실이 어떻습니까? 바람직하지 못한 현실이라는 이야기겠죠. 사람들의, 그러니까 시인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한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노랑나비도 오지 않는 무더미에 있기만 푸르리라. 굉장히 지금 황폐한 현실을 표현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일본 제국주의의 수탈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나오고 이끼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끼도 어떤 이끼입니까? 푸른 이끼.
현실이 그만치 항폐화되고 폐해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과 현실이 격차가 날 수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연을 뛰어넘어서 제4연을 봅시다. 바람 불고 눈보라 치지 않으면 못 살리라. 매운 술을 마셔 돌아가는 그림자 발자취 소리. 바람이 불고 바람이 차갑고 눈보라도 차갑습니다. 그 눈보라도 칩니다. 망명지 북방 체험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겠네요. 이 육사가 여기저기 도망다니지 않았습니까? 만주로. 매운 술, 중국 술이 굉장히 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운 곳에 이렇게 바람이 차갑게 불고 눈보라가 치는 곳에서 매운 술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매운 술, 중국 독주나 혹은 아라시아, 러시아의 값싸고 독한 보드카 이런 술을 말하겠죠. 아무튼 그가 망명지 북방을 돌아다니는 체험이 여기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시인이 처한 현실은 아까 수만호 비치레야 하는 그 제1년에서 지금 이 4년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상을 개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 이 네 개로 본다면 기성정결이 맞죠. 기성, 개성을 하고 있죠. 어떤 현실이냐? 매운 술을 하고 하니까 맵고 또 바람 불고 눈보라 친다고 했으니까 차갑죠. 이런 현실을 맵찬 현실이라고 합니다. 맵차다. 맵고 차갑다. 맵찬 현실, 엄혹한 현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숨막힐 마음 속에, 숨막힐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자기 마음은 지금 바람직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이상과 현실의 그 아득한 격차가 놓여 있는 마음이에요. 숨막힐 마음, 숨막힐 현실에 대한 나의 마음입니다. 숨막힐 마음 속에 어디에 강물이 흐르느냐? 강물이 흐르느냐? 이때 강물은 탈출구입니다. 일종의 마음 속에서 내 마음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흐르뇨 하는 것은 문법에 안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흐르다 라고 하는 어간에다가 녀뇨라고 하는 어문형 어미가 붙어야 맞습니다. 흐르는요 해야 되는데 흐르는요 하니까 이 문법에 안 맞는 말입니다. 너무 지금 말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생기는 겁니다. 오지 않는 또 오지 않는, 치지 않으면 또 치지 않으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말을 축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문법, 탈문법, 문법으로부터 탈각되는 어문 현상을 보이네요. 우리는 그걸 알고 봐야 됩니다. 표준, 규범적 표현이라면, 어디에 강물이 흐르느뇨,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달은 강을 따르고 나는 차디찬 강맘에 들이라. 달은 강을 따르고 나는 차디찬 강맘. 강맘이란 말이 뭘까요? 한자로 하면 옛날에는 마음을 마음이라고 줄여서 썼거든요. 그러면 강맘 하면 강심이 됩니다. 강심. 마음 심자니까 강심. 강심이 뭡니까? 강의 중심부란 뜻입니다. 마음 심자는 중심이란 뜻도 됩니다. 그러면 강심하면 강 한가운데 강의 중심부. 그러니까 강의 가장자리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강물의 한복판. 강심에 들이라. 이것도 아까 흐르뇨처럼 비표준어적인 표현입니다. 들이라, 들이리라, 들리라, 들이우리라. 그 셋 중에서 하나인데 세 개가 서로 다 비슷합니다. 들이리라 하면 리자가 빠졌고, 들리라 하면 리얼이 빠졌고, 들이우리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빠졌습니다. 강심에, 강의 한가운데, 강의 중심부에 들이리라, 바치리라, 헌정하리라, 들리라, 안으로 들어가리라, 들이우리다, 강심에, 강의 중심부에 들이우리라, 기울이지리라, 혹은 가라앉으리라. 1, 2, 3 중에서 비슷비슷하지만 3번이 가장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말이 탈각했다. 나는 차디찬 강맘에,
강의 중심에 가라앉으리라.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시가 한 편 있죠. 서정주의 바다. 서정주의 바다, 무언의, 말 없는 무언의 해심에 홀로 타오르는 한낮꽃 같은 심장으로 침몰하라. 해심은 바다의 한가운데입니다. 강심은 강의 한가운데입니다. 서로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육사는 강이 하나의 탈출구요, 서정주는 바다가 하나의 탈출구로 보고 있다. 그 현실에 대한 탈출구로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 어떻게 보여집니까? 나는 낭만주의 시로 보고 싶습니다. 뭐 이육사가 낭만주의냐? 뭐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무슨 시인이 내가 무슨 난 낭만주의 시인이다 생각하고 시를 쓰고 내가 현실주의 시인이다 생각하고 시 쓰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이상과 현실의 뭡니까? 모순, 창조와 파괴의 모순, 번영과 폐허의 모순, 이런 것이 보인다는 점에서 무슨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 아이러니를 프리드리히 술레겔은 낭만적 이로니, 독일 말로는 이론이고 영어로는 아이러니, 낭만적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낭만적 아이러니는 이상과 현실의 격차에서 오는 모순, 부조화, 뭐 슬픔의 감정, 이런 것이 낭만적 아이러니예요. 여기에서 지금 이상과 현실의 아득한 격차에서 오는 뭐 가라앉고 싶은 마음, 이것이 바로 어떤 자기 파괴의 충동, 이런 것이 바로 안에 그 낭만적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고, 아까 서정주의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의 해심에 침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파괴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프리드리히 술레겔은 이 낭만적 아이러니라는 그 개념을 제안을 하고, 이것에 대한 어떤 뭐 비판 비슷하게 한 사람이 유명한 헤겔인데, 술레겔은 모순이 사라지면 아이러니도 더 이상 아이러니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헤겔은 당신이 말한 낭만적 아이러니는 형식적 양심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주관적 신념의 절대하에 의한 주관성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막 이런 말을 했거든요. 둘이 간에 무슨 이 문제를 두고 무슨 논쟁이 있었는가 본데 그 정확한 그 전문적인 지식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대충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시가 낭만적 아이러니와 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육사는 상당히 낭만주의적인 어떤 시인입니다. 일단 유랑, 방랑 이런 것들, 이상과 현실의 사이에 아득한 거리, 모순, 부조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유명한 낭만주의 시인 서지마의 시를 번역했어요. 재별 강교, 다시 헤어지며 뭐와 강교와, 한자로 강교, 강자가 came, 영어의 came, 교, 다리, 브릿지, 케임브리지와 다시 헤어지며, 서지마의 모교인 케임브리지가 두 번째 입을 하면서 쓴 시가 있는데, 이것을 한국어로 최초로 번역한 사람이 이육사입니다. 내 가는 이 밤도 강교도 케임브리지도 말이 없네, 서럽게 나는 가고 말리라. 이렇게 하는 시를 번역을 했어요. 누가? 이육사가 서지마의 재별 강교, 캠브리지와 다시 헤어지며 하는 이 낭만적인 시를 이렇게 한국어로 처음으로 번역한 사람도 이육사였다. 오늘 여기서 좀 더 붙일 말이 있겠는데요. 자야곡이라고 하는 시의 제목은, 자시는 깊은 밤입니다. 밤 11시에서 1시까지의 그 시간을 자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시의 밤, 한밤중의 노래, 식민지의 깊은 밤에 부르는 노래, 이런 뜻이고, 이때 노래는 시입니다. 시를 썼다 하는 것이고요. 이 시는 식민지 수탈론을 전제로 한 시다. 우리가 자력경성의 자생적 근대화의 기회를 일본에게 빼앗겼다. 우리가 만약에 자생적 근대화를 했으면 수만 호의 빛이 얼렁거리는 대도시 문명의 대도시가 건설되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하는 것을, 그러지 못한 어떤 이상과 현실의 그 갭에서 오는 모순적 감정, 부조화, 그리고 슬픔의 감정, 이런 낭만적 아이러니가 짙게 알려있는 시가 바로 이육사의 자야곡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서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야곡 이육사.
수만호 비치래야 할 내 고향이었만 노랑나비도 오지않는 무더미에 있기만 푸르리라. 증략. 바람 불고 눈보라 치지 않으면 못 살리라. 매운 술을 마셔 돌아가는 그림자 발자취 소리. 숨막힐 마음속에 어디 강물이 흐르뇨. 다른 강을 따르고 나는 차디찬 강 맘에 들이라. 수만호 비치래야 할 내 고향이었만 노랑나비도 오지않는 무더미에 있기만 푸르리라.